안녕하세요, 여러분. 다이아제입니다. 제가 여러분들이 남겨주시는 댓글 보면서 참 신기하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. 저는 분명히 진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분은 제 외모를 보시고요. 어떤 분들은 말의 내용보다 제 언변에 관심이 많으세요. 어떻게 그렇게 말을 쭉쭉쭉 이어서 하시나요? 이런 말씀도 하시는 거 보면은 사람들이 똑같은 걸 듣고 봐도 생각하는 게 이렇게 다르구나. 이게 되게 신기하게 와닿을 때가 바로 제가 댓글을 읽을 때거든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랑 오늘 또 댓글 나눠보면서 재밌는 얘기 이어나가고 싶습니다. 첫 번째 댓글이 좀 강한 댓글이 달렸는데요. 저는 분명히 음악 분석을 하고 있었거든요. 근데 어떤 분이 그 영상에다가 아래 입술에 립스틱을 아래로 두텁게 발라서 아랫입술이 축 처져 턱에 달려있는 듯 하네요. 일부러 그러신 듯한데 심한 입체감으로 천해 보입니다. 천해 보인다라는 이런 말을 굉장히 쉽게 댓글로 할 수 있다라는 게 신기할 정도였어요. 이거는 저랑 맞는 이미지는 아닌 것 같아요. 천박한 삶을 살지도 않을 뿐더러 오히려 저는 사람들이 영상에서는 카리스마 있는 모습을 많이 보시는데 제가 실제로 사람들 만났을 때 많이 듣는 얘기가 여성스럽다라는 얘기를 진짜 많이 듣거든요. 근데 저도 그 얘기가 저 스스로한테는 좀 의외긴 한데 근데 되게 많이 듣는 얘기예요. 그래서 만나보시면 생각보다 되게 제가 조신하게 행동을 하고 모든 부분에 있어서 좀 조심스럽게 행동을 하는 거를 아실 수가 있으실 텐데 영상에서는 좀 그렇게 보였나 봐요. 입술 때문에. 근데 화장 방식을 이렇게 상상하신 게 되게 신기한 거예요. 원래 제 입술이거든요. 근데 제가 마치 입술이 두껍게 보이고 싶어가지고 막 밑으로 이렇게 칠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나 봐요. 이거는 보톡스도 맞지 않은 제 리얼 입술입니다. 저는 어렸을 때부터 사실 입술 예쁘다라는 말을 많이 들었었는데 이렇게 또 입술에 대한 지적은 처음 받아봐서 그리고 어떤 분이 팬텀 싱어 3를 보시고서 카운터 테너에 대해서 물어보셨거든요. 저에 대한 의견과 취향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그분은 남자 소프라노 같은 그 사람들이 노래를 부를 때 되게 오글거린다라는 표현을 하셨거든요. 개인적으로는 남성미가 있는 스타일을 좋아하기 때문에 노래나 성격이나 둘 다. 그래서 개인적인 취향으로는 카운터 테너를 좋아하진 않아요. 그러니까 보편적인 걸 깨는 장르가 카운터 테너잖아요. 남자의 외모에서 여자의 목소리가 나오니까 그런 걸로 이질감을 느껴서 그런 데서 이제 오글거린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근데 유독 그런 장르를 좋아하고 어렸을 때 또 그런 장르를 시작했다라는 거는 그 사람들에게서 약간의 여성성이 좀 더 있었을 수도 있고요. 성향상. 그래서 그 사람들의 성향이 또 나타난 거고 그 사람들의 또 특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라고 할 수는 없는 거지만 이렇게 개인적인 취향이 다 달라요. 근데 이제 이질감이라는 데서 오는 게 가장 큰 것 같아요. 그거에 대해서 기호가 생기고 안 생기고는.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오글거린다 정도는 아니지만 그냥 개인적인 취향으로 봤을 때는 남자는 남자다운 좀 방영미나 남자 안에서 나타내는 섬세함 이런 것까지만 딱 좋아하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임영웅 씨가 신곡이 나왔잖아요. 나만 믿어요. 그 곡을 분석해달라는 분들이 꽤나 많아서 또 그것도 준비를 해보려고 하고요. 김호중 씨가 또 너나 나나 이거를 내셨죠. 음원을 내셨는데 그거에 대한 분석도 곧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허스키하다는 소리를 들은 적이 있는데 연습하면 하이 소프라노가 될 수 있나요? 여러분 하이 소프라노랑 소프라노랑 이 어감이 다르잖아요. 그러니까 소프라노들도 고음에 좀 약한 소프라노가 있어요. 그걸 메조 소프라노라고도 할 수 있지만 메조가 아닌 소프라노들도 고음이 좀 약한 사람들이 있거든요. 그래서 하이시라고 하면 3옥타브 도, 기본 도, 그 다음 도, 세 번째 만나는 그 도를 의미하는 건데 하이시도 되게 힘들어하는 일반 소프라노들이 있어요. 근데 하이 소프라노라고 하면은 그 3옥타브 이상의 음역을 훨씬 더 자유롭게 구사할 수 있는 소프라노다라고 볼 수 있는데 하이 소프라노가 되려면 일단 허스키 나는 것부터 교정을 해야 되긴 해야 됩니다. 하지만 허스키가 있다고 해서 하이 소프라노가 될 수 없다는 아니에요. 허스키가 있지만 또 고음에서는 허스키랑 전혀 상반되는 발성을 쓰시는 분도 있거든요. 그래서 난 허스키가 있으니까 하이 소프라노는 될 수 없겠다. 이거는 절대 맞는 통론이라고는 볼 수 없어요. 그래서 허스키를 교정하는 것부터가 중요하긴 하지만 허스키가 난다고 해서 애초부터 나는 고음이 안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지요. 허스키가 있지만 또 초고음이 잘 나는 사람들이 있어요. 그러니까 3옥 이상의 소리들은 또 잘 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테스트를 받아보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저한테 노래를 배우러 오시고 발성을 배우러 오시는 분들도 많지만 이렇게 자기 음역대의 한계
한계부터 체크를 받아보려고 오시는 분들도 많아요. 그러니까 한계를 깨야지 좀 자유롭게 연습도 하고 좀 도전도 해보고 할 거 아니에요. 그래서 이렇게 음역대도 체크를 한 번만 받아보는 그런 것들도 가능하니까 음역대 체크라도 한번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. 보로봉이라는 되게 특이한 닉네임을 가지신 분이 목소리, 지성미, 외모, 가치관 다 갖추셨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목소리, 지성미, 외모, 가치관? 외모는 모르겠고 또 어떤 분께서 임영웅 씨의 바램을 듣는 순간 여운이 계속 남아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풍덩 빠져 있었는데 내가 왜 이러지? 그거에서 답을 못 찾았대요. 근데 이제 제가 분석해드리는 그런 임영웅 씨에 대한 얘기를 들으시고서 답을 정확하게 찾지 못했는데 답을 줘서 정말 고맙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. 임영웅 씨 진짜 노래 잘해요. 너무너무 잘하고 제가 또 미스터 트롯에서 이렇게 쭉 얘기한 걸 보시고서 제가 임영웅 씨를 안 좋아하나 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오해를 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긴 한데 저는 처음부터 명확하게 말씀드렸죠. 임영웅 씨가 대단한 실력자라고 누누이 말씀드려 왔어요. 근데 선곡이나 편곡 부분에서 조금 아쉬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던 것 뿐인데 그런 거에 대해서 되게 왜곡되게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. 근데 임영웅 씨는 정말 진정한 실력가가 맞습니다. 그냥 매 경연에 따라서 그거에 대한 거를 말씀드렸을 뿐이지 임영웅 씨는 가수로서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많은 부분의 자질을 갖추고 있습니다. 제가 또 제보를 받은 게 있는데 임영웅 씨 팬카페인가요? 아니면 그 커뮤니티 같은 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 어떤 분이 제가 임영웅 씨에 대해서 어떠어떠한 욕을 했다 이러면서 자기가 댓글을 달았으니까 거기에다 힘을 실어주세요. 이렇게 댓글을 달아서 저에 대해서 되게 이미지가 안 좋아지게끔 말씀을 하신 거를 제보를 받은 적이 있는데 정말 그런 거 보면은 정치질이라는 게 이런 건가? 라고 일반인들이 정치인처럼 꼭 행동을 하는 걸 보고서 진짜 소름 끼치는 행동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. 아, 이렇게 여론몰이가 시작되는 거지. 사람들이 이러한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라고 하면서 말씀을 드린 건데 제가 그 얘기를 한 것처럼 이렇게 딱 말씀하시는 거 보고서 제가 다음에 한번 여론몰이, 가스라이팅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또 그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똑같이 말을 해도 이상하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이렇게 꼭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정정을 해주시는 게 좋겠죠? 저는 요즘도 사랑의 콜센터를 보면서 임영웅 씨가 진짜 매력있다라고 볼 때마다 더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. 그래서 왜곡된 그런 생각을 사실처럼 전달하는 그런 소름 끼치는 행동은 안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 제 이미지에 타격이 올 정도다라고 판단되는 순간에는 진짜 저도 법적 조치를 취한다거나 어떻게 될지 몰라요. 그래서 그런 발언들은 진짜 조심해야 되는 발언인 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. 제가 요즘에도 사랑의 콜센터를 시간이 날 때마다 챙겨보고 있는데 뭐 중간중간에 핸드폰도 봤다가 이것저것 좀 정리할 걸 정리하면서 일을 하면서 보는 편이에요.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. 그러다가도 뭐야 하면서 집중하게 만드는 노래들이 진짜 또 명곡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. 그래서 그런 곡들을 탑5를 한번 뽑아봤는데요. 이 5곡을 뽑아봤지만 여러분들이 꼭 이거 다시 한번 들어봐 주세요. 이것도 탑5에 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? 하는 노래가 있으면 또 추천해 주세요. 그럼 제가 다시 한번 들어보고 또 얘기 나눌 부분이 있으면 얘기 나눌게요. 일단은 제가 기억에 남는 딱 5곡이 있는데 순위와 상관없이 그냥 5개를 뽑아볼게요. 일단 첫 번째 곡으로는 영탁 씨랑 김호중 씨랑 부른 먼지가 돼요. 그 노래 부를 때 영탁 씨와 김호중 씨의 케미를 봤죠. 그래서 이 두 분 정말 잘 어울린다라는 생각을 그때부터 많이 하기 시작했던 그 퍼포먼스가 먼지가 되어라는 곡이고요. 그리고 임영웅 씨가 수트를 멋있게 입고 나오셔가지고 우리를 방구석에서 스페인으로 보내버린 노래죠. 데스파시토. 이 노래도 역시나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. 강렬한 이미지에 임영웅 씨가 갖고 있는 에너지를 많이 보여준 노래였기 때문에 또 되게 임영웅 씨의 이미지에 잘 어울렸던 노래라고 생각이 들었고요. 그리고 김호중 씨의 초혼이라는 노래. 그러니까 얼핏 지나가면서 스치듯 들어본 거 외에 정확하게 들어본 거는 김호중 씨가 그날 부를 때 들었던 건데 되게 정성을 다해서 부르는 모습이 초혼이라는 이 노래 가사말이랑 너무 잘 맞았던 것 같아요. 그래서
이 노래도 기억에 남고요. 그리고 장민호 씨가 부른 월량 대표 아적심이라는 노래, 천민밀 OST죠. 개인적으로 이 노래 너무 좋아하는데 장민호 씨가 진짜 예쁘게 쌩글쌩글 웃으면서 이 노래를 부르시는데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. 전반적으로 그 노래를 표현해내는 것도 그렇지만 전체적인 장민호 씨의 그 풍기는 이미지 이런 것들이 잘 만나서 너무 상콤상콤하고 핑크빛이 맴도는 아름다운 사랑 노래를 또 만들어주셔서 이 노래가 또 되게 기억에 많이 남더라고요. 그리고 가장 최근에 영탁 씨와 호중 씨, 민호 씨가 같이 불렀던 이 노래는 젊은 사람들도 많이 알고 있는 노래예요. 1988인가? 아무튼 응답하라 시리즈 중에서 나온 노래라서 그래서 너무 신나게 잘 불러주시고 덤블링도 막 보여주시고 그러니까 또 화려함이 더해지고 재미가 더해지고 즐거움이 더해지니까 너무너무 그냥 분위기에 팍 빠져가지고 또 봤던 곡이라서 이렇게 5곡이 저는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. 다른 분들도 너무 잘 불러주셨죠. 뭐 희재 씨의 제2에게도 좋았고 다양한 분들이 불렀던 노래들이 다 좋았지만 그냥 되게 새롭게 느껴지면서 무대 같은, 그러니까 노래방에서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부르는 느낌보다는 진짜 또 하나의 공연을 본 것 같은 느낌이 들게 해준 노래가 요 5곡이었습니다. 그리고 어떤 분이 요즘에는 김호중 씨가 부르는 곡들을 많이 듣지 않는 것 같아요. 너무너무 김호중 씨 팬으로서 김호중 씨를 좋아하는데 미트에서 초반에 보여줬던 그 음색이랑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지 않는다고 하시면서 요즘에는 김호중 씨 노래를 왜 안 듣게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. 이렇게 말씀을 하시네요. 본인이 성악발성과 섞였을 때의 그 느낌을 좋아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요즘 김호중 씨가 보여주는 그 음색에서의 매력을 못 느끼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왜 그런지 설명을 부탁하셨어요, 저한테. 그러니까 김호중 씨가 발성의 변천사가 워낙 많았잖아요. 그래서 저도 이렇게 삐걱삐걱 되는 소리라든지 목이 콱 막히는 느낌? 그런 소리가 좀 날 때는 그 소리가 듣기가 좀 되게 힘들더라고요.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아직까지 모든 노래에서 안 나오진 않거든요. 그래서 아마 그렇게 느끼는 것 같은데 그래도 최근에는 또 되게 안정적인 모습을 많이 보여주셨어요. 그러니까 요즘 보면은 거의 이제 성악발성이랑은 좀 거리가 멀고요. 그러니까 쫀쫀하고 땡땡한 특유의 진성을 만들어내면서 트로트를 이제 구사하고 계시잖아요. 근데 거기서 음역대가 조금 높아지면은 목에 압착이 좀 많이 들어가면서 그런 소리에서는 아직까지 발성의 완성 단계가 되기에는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그런 소리가 나긴 하거든요. 그러니까 그런 소리에 대한 거부감이 좀 생기시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지금 어느 정도 안정적인 음역대 안에서는 굉장히 세미트롯을 하기에 안정적인 소리가 나기 시작했거든요.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음역대가 조금만 더 거기서 높아지다 보면은 조금 생목 같은 소리? 목을 너무 많이 꽉 잡아가지고 막히는 듯한 그 느낌이 있는 때 우리가 그런 표현을 하게 되거든요. 그래서 그런 생목의 소리가 좀 들어가다 보니 그 소리에 대한 거부감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. 그래서 어떤 분이 고맙소를 라디오에서 부를 때 맨 끝에 엔딩에서 삑살이 났는데 그게 그래서 그런 건가요? 이렇게 물으셨어요. 저도 그 라디오에서 고맙소 부르는 거 들었었거든요. 그래서 아직 그 진성을 높은 고음에서 쓰는 거는 많이 힘들어하는 게 보이거든요. 그래서 그날에도 어떻게 보면 실수를 하고 그냥 가성으로 전환을 시켜가지고 소리를 냈어요. 긁는 소리 진성으로 끝까지 안 내고 가성으로 전환시켜 버리는 그렇게 이제 끝마무리를 하셨는데 그래서 성악으로 고음을 자꾸 내다가 진성으로 이제 돌아와서 가요 발성으로 고음을 내려고 하면은 좀 성대 단련이 필요합니다. 그래서 그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은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아시죠, 여러분들? 성악 발성 낼 때 성대 압착이 원래 성악 발성만 할 때보다 훨씬 더 많이 붙게 되면서 성악할 때의 좋은 소리가 또 퇴색될 수 있어요. 그래서 진짜 뭐 하나 얻으려고 하면은 또 뭐 하나를 잃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머리가 아픈 거죠. 그래서 이런 과도기에 아직은 높은 음역대에서는 있는 상태라서 그래요. 낮은 음역대, 중간 음역대 너무 많이 안정됐어요. 그래서 노래 부르실 때 보면은 요즘에는 되게 편안하게 들리고 트로트도 너무 잘 구사하시고 하시는데 제가 말씀드린 높은 음역대에서의 아직 진성의 진한 발성이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들으실 때 편하지 않아서 그런 또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. 그리고 어떤 분이 말을 빨리빨리 잘 전달하는 방법이 있는지요. 대단하세요. 이렇게 댓글을 다셨는데 이거는 제가 따로 한번 특집으로 말해보려고 준비를 할게요. 근데 잠깐 짧게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자면 전 여기서 중요한 게 3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. 정보력,
있어야 되고 그 정보력에 대한 확신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정보력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서 얼마나 많이 반복했는가가 중요해요. 그래야지 스피드가 나오죠. 내가 뚜렷한 정보, 확신을 갖고 있는 정보가 있어야 되고 이거를 항상 아웃풋을 자주 했을 때 이거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뭔가 걸리는 느낌이 없기 때문에 술술술 말할 수 있는 거거든요. 정보력이 일단 있어야 되고 그 정보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서 반복적으로 그 얘기를 또 많이 한 사람들이 그 얘기를 빨리 할 수밖에 없죠.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가 스피드가 붙을 수 있는 비법이라고 하면 비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그 외에 좀 더 구체적인 얘기나 이런 것들은 제가 또 스피치 습관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교정 많이 하거든요. 그래서 그런 걸로 또 특집을 한번 준비해서 말씀드려 볼게요. 그럼 오늘은 또 이렇게 길게 얘기를 나눠봤는데요. 다양한 얘기들이 오갔죠? 여러분들이 댓글 남겨주시는 거 보고 제가 나름 참 배우는 게 많아요. 아, 사람들이 이렇게 다양한 생각을 하는구나. 이런 것들이 되게 재밌게 느껴지기도 하고요. 나쁜 댓글들도 있지만 그래도 다 좀 재밌게 승화시키면서 보려고 합니다. 아무튼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. 다음에 또 다른 내용으로 인사드릴게요. 다음에 또 올라갈 영상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.